대리의 세 가지면 복대리, 목권대리, 저분음이 협의의 목권대리, 표현대리. 갑, 본인, 을, 대리인,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법률행위하죠. 매매계약.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자, 대리권의 발생.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규정.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법률행위예요.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이 됐다. 이미 대리인이라고 해요. 미성년자 부모님은 법정 대리인. 대리권의 발생. 두 번째가 대리권의 범위. 세 번째가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이 언제 소멸하는지. 소멸. 대리권한의 남용. 자, 범위 받고 이제 제한 들어가요. 제한은 두 개를 배웁니다. 하나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안 됩니다. 금지돼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대리인은 다른 놈,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런데 지가 매수인이 됐다. 법적으로 될 수는 있어요. 얘들이 계약 당사자니까. 하지만 문제가 발생해요. 대리인은 법률행위 매매계약할 때 지가 전권을 가지고 대리행위합니다. 직접적 간섭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5억짜리 아파트인데 5억에 병한테 팔아도 되고 1억에 팔아도 되고 1억에 팔아도 갑은 지 대리인이 1억에 팔았으면 1억에 넘겨야 돼요. 그대로 효과 받아요. 즉 갑은 을한테 야 5억 이상은 받아 했지만 을이 병하고 1억에 계약서 써버리면 얘는 1억밖에 못 받아요. 내부적으로 책임 물을지 몰라도 그대로 효과 받습니다. 즉 대리인이 정권을 가지고 법률행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대리인이 지가 매수인이 돼버린다면 비싸게 계약서 쓸까요? 싸게 계약서 쓸까요? 싸게 계약서 쓸 거예요. 그럼 본인한테 손해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법이 대리인, 지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 매수인이 되는 거 금지시켜요. 본인 이익을 위해서. 이게 자기계약 금지예요. 쌍방대리는 뭐냐? 갑이 을한테 아파트 팔아줘 했고 병으로부터도 아파트 한 채 사줘. 한 놈으로부터는 팔아줘. 한 놈으로부터는 하나 사줘. 그런데 즉 대리인 한 놈이 쌍방을 대리하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 매도인 갑, 매수인 병, 쌍방을 한 놈이 대리하는 거. 이게 쌍방 대리예요. 그러면 한 놈이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마찬가지예요. 10억에 계약서 써버리면 얘한테는 좋지. 하지만 이놈한테는 비싸게 산 거니까 손해. 1억에 이가 혼자 장난치니까 1억에 하면 얘는 좋지. 5억짜리 1억에 샀으니까. 얘는 손해. 쌍방 대리도 어느 한편은 손해볼 우려가 있어요. 얘랑 짝짝꿍 하면 1억에 계약서 써버리지. 한 놈이 계약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쌍방 대리도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손해가 가기 때문에 금지시킵니다. 이게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예요. 금지.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이게 원칙.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 금지. 하지만 본인이 허락해 줬어요. 자, 이제 자기계약만 생각해요. 을이 그래요. 가, 안 팔려. 내가 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갑이 그래? 네가 산다고? 네가 사. 본인이 대리인이 사라고 자기 계약하라고 허락했거나 또는 채무의 이행은 할 수가 있어요. 채무의 이행은 할 수가 있다. 자기 계약에서 채무 이행이기 때문에 이 채무는 본인, 갑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예요. 그래야 자기 계약이지. 물론 채무 이행은 계약은 아니지만 이 동네에서 나오니까 만약에 대리인들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게 있어요. 그러면 갑은 지가 빌린 1억을 갚아야 될 채무가 있겠죠. 얘가 채무자, 얘가 채권자예요. 그럴 때 변제기가 도래했어. 갚아야 할 시기가. 갑은 을한테 지가 빌린 1억을 갚아야 할 변제기가 왔단 얘기예요. 그럴 때 아까 봤듯이 대리인은 상대방 병으로부터 중도금, 잔금도 받을 수가 있어요. 얘가 중도금, 잔금을 얘한테 줬다. 근데 받을 돈이 있다. 그러면 지가 가지고 있는 본인 돈에서 원래 중도금, 잔금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인 돈에서 자기가 받을 돈 1억 자기가 챙길 수 있어요. 왜? 변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할 수 있다 얘기예요. 물론 계약은 아니지만 자기가 본인 허락 없이도 챙길 수 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예외 법 전문이에요.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 본인을 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 본인이 허락했거나 또는 채무 이행은 할 수 있다. 어차피 갚을 돈이잖아. 갚아야 돼. 그래서 5억 받은 돈이 있다면 이 중에서 1억 자기가 받을 돈 챙길 수 있다. 이게 법 조문이에요. 자 봅니다. 대리권의 제한에서 첫 번째 106페이지 왼쪽 1번 4번에 1번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돼요. 금지. 자 이제 법 조문 볼게요. 제목이 자기계약 쌍방대리 나와 있고 자 대리는 즉 을은 본인 갑의 허락이 없다면 본인을 위해 자기와 법률행위 오른쪽으로 가요. 하지 못한다. 즉 대리인 지가 계약의 당사자 되지 못한다. 그거 이게 자기계약 금지예요. 자기계약 하지 마라. 또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한 즉 일건의 계약에서 그 말이에요. 일건의 계약에서 당사자 쌍방 갑병을 한 놈이 쌍방 대리하지 못한다. 이게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예요. 자, 하지만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그러면 본문에 허락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못하니까 엎어.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또 단서 그러나 채무이행도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 갑니다. 1번에 2번 봐요. 자기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당사자 쌍방을 혼자 대리하고 이게 자기계약 쌍방의 의미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동그라미 1번 이해되고 자 이거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자 밑줄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밑줄 원칙 금지 금지돼 금지 밑줄 하지만 오른쪽 예외 본인의 허락 밑줄 그 다음 2번에 1번 채무이행은 밑줄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법조문 나머지 하나도 안 나와. 보지도 마요. 그러니까 본인이 허락했거나 2번에 1번에 다툼 없는 채무이행이 있죠. 뭐 다툼이 없는 밑줄 해도 돼요. 거의 나온 적은 없지만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당연히 을한테 다툼이 없어야 되지 않아요? 자 봐봐요. 다툼 없는 채무이행이 뭐냐. 갑이 을한테 내가 언제 돈 빌렸어? 그러면 지가 입금하면 안 되지. 얘가 다투고 있으니까. 이때 채무이행은 당연히 다툼이 없는 즉 갑이 인정하고 있는 채무겠죠. 그래서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봐봐요. 동그라미 2번 자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은 본인 허락이 없어도 돈 받을 시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가 본인 돈으로 자기가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2번을 이해를 해야 돼.
자,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들었다. 그 얘기는 대리인에게 돈 빌린 게 있는데 날짜가 됐다는 얘기요. 그러면 대리인들은 본인 허락이 없어도 지가 받을 돈 챙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가 받을 돈 챙길 수 있다. 챙기려면 지가 본인 돈을 가지고 있어야겠지. 관리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이게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에 관한 구체적 사례가 동그라미 2번이에요. 20절에 한번 나왔죠?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허락 또는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대로 외워요.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오케이, 넘깁니다. 이제 공동대리 두 번째 좀 볼게요. 자, 법조문 제목 바로 갑니다. 2번의 공동대리에서 법조문 제목이 각자 대리예요.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자, 이제 여기 봐봐요. 자, 대리권의 제한에서 우리가 두 개를 배우는데 자기계약 쌍방대리 안 됩니다. 또 수인의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요.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얘들은 각자가 대리합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시험 이게 나와요. 각자 대리가 원칙. 무슨 말이냐? 갑이 A한테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대리권을 줬고 빨리 팔려고 B란 놈한테도 대리권을 주고 C란 놈한테도 아파트 좀 팔아줘. 즉 A, B, C가 다 갑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세 놈, 대리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그러면 A, B, C는 갑 아파트를 팔아야 될 텐데 방법이 두 가지 중 하나야. 경우수가 두 개가 나와. 따로따로 팔러 다닐 수가 있어요. A도 상대방 알아보고 B도 알아보고 C도 알아봐서 먼저 계약 체결하면 팔린 거지. 이게 각자가 따로따로 대리행위한다. 각자 대리라고 해요. 두 번째 방법. 너희들은 따로따로 놀지 말고 함께 계약해. 함께 상대방 정하고 금액 정하고 묶어버려요. 각자 따로따로 놀지 말고 공동으로 함께 대리해. 이게 공동대리예요. 각자 대리 반대말이 공동대리야. 그러면 뭐가 원칙이냐? 방금 봤죠?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수인 때 어떻게 대리한다고? 각자가 대리합니다. 그래서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조문 제목이 각자 대리예요. 이게 6번 나왔어요. 6번.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이놈들은 각자 따로따로 놉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 자, 그러나 자 봐봐요. 원칙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야. 따로따로 팔러 다니면 돼요. 근데 문제는 갑이 너희들 따로따로 놀지 말고 함께 팔아. 공동으로 대리해. 이렇게 공동 대리하도록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따로따로 팔러 다니지 말고 너희들 함께 팔아. 함께.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공동 대리로 제한할 수가 있어요. 제한할 수. 그래서 수권행위로 너희들 각자 대리하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그게 그러나 단서예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이거 법 조문만 이해하면 내용 볼 필요도 없어요. 내용 나오지도 않아. 그러나 수권행위로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다. 다르게 정한 바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각자 대리 못한다 그 말이에요. 즉 공동으로 대리해. 이렇게 수권행위로 정할 수 있다 해요. 그래서 법조문이 어려우니까 밑에 가봐요. 1번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 각자 대리가 원칙 별 3개 기출 6번이니까 별 3개였지. 하지만 수권행위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공동대리로 이렇게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정하는 게 뭐다? 각자 대리하지 말고 함께 대리해. 공동으로 대리해.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야. 그래서 동네가 제목 4번 제목이 뭐예요? 대리권의 제한이야. 제한. 각자 대리하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이렇게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이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 보지 마요. 2번, 3번,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1번만 보면 된다니, 내용상으로는. 법조문 그대로예요. 각자 대리가 원칙. 이걸 어떻게 장난치겠어?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X, 각자 대리가 원칙이 되게 쉽게 나와요. 그래서 법조문 쉽게 나오는 건 되게 쉬워. 우리 시험에 40점까지는 되게 쉬워요. 40점까지. 이런 게 40점 난이도 하야. 이런 건 실수하지 않고 40점 맞춰주고 그 다음에 살짝씩 난이도 중으로 가요. 그런 걸 맞춰야지 50점이 넘고 60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이런 게 쉬운 문제 수업이에요. 외우면 되잖아. 각자 대리가 원칙? 그런데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그럼 X지문이지. 별 3개 워낙 잘 나와요. 자, 이제 넘겨요. 대리권의 남용. 보기 전에 소멸부터 봐야지. 자, 오른쪽 갑니다. 소멸. 우리 법이 대리권이 언제 소멸하느냐. 오른쪽 109페이지에요. 대리권 소멸 사유를 법에서 딱 정합니다. 자, 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법이 정했죠? 자, 어떤 사유냐? 본인은 한 가지. 2호, 대리는 3가지예요. 본인 사망.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 그 다음에 대리는 3가지. 대리인이 죽었네, 사망. 두 번째, 대리인이 글쎄 맛이 갔네, 성년 후견이 개시됐네요, 소멸. 그 다음에 3번째, 또는 대리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파산했네. 그대로 밑줄 쳐요. 사망 밑줄. 대리인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이걸 그대로 외웁니다.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자 봐요. 대리권의 소멸. 본인은 사망 한 가지예요.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 대리인은 3가지예요. 대리인 지가 죽었거나 사망 또는 성년인데 도움이 필요해. 어른인데 후견, 뒤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성년 후견 시작합니다. 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해. 판결을 때린다는 얘기예요. 성년 후견이 개시됐어. 3번째, 대리인이 파산했어요. 자, 그러면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인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한 경우 이 대리권, 의뢰 대리권은 소멸해요. 소멸. 이 소멸 사유는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공통 소멸 사유.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예요. 공통의 소멸 사유. 따라서 아부지 법정 대리인이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해도 법정 대리권 소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년 후견이 개시되고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을 소멸시키느냐? 그냥 외워도 되지만 한번 이해해보면 좋다는 얘기예요. 모든 법은 이유가 있어요. 대리인, 갑이 을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했어. 근데 대리인이 한 달 후 성년 후견이 개시했다는 얘기예요. 성년 후견이 개시했다는 얘기는 어른인데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맛이 같다는 얘기예요.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해요?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얘기, 한마디로. 즉 법률행위 혼자서 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값을 못 받아주겠지. 맛이 갔는데 공짜로 아예 증여를 해버린다거나. 그래서 대리인이 맛이 갔다면, 성년 후견 개시가 선고됐다면 대리권 소멸시키는 게 맞겠다. 그래서 소멸사를 정했고, 그러면 만약에 성년 후견 개시가 아닌 대리인이 한정 후견이 개시됐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된다, 안 된다?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법이 정해놨잖아. 제한 능력자를 안 정해놨어. 성년 후견 개시. 따라서 한정 후견 개시는 법이 소멸 사유를 안 정했죠. 따라서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아닌 한정 후견 개시된 경우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 사유 안 정해놨기 때문에. 그럼 뭐가 다르냐? 잠깐 설명했죠. 완전히 막간 사람. 한정 후견 개시는 한정적으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맛이 덜 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년 후견 개시만 소멸 사유예요. 이것까지 시험 나와요.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 아니다. 그 다음 3번째, 대리인이 갑이 을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했는데 한 달 후
파산했다. 그럼 무슨 놈일까? 을이 거지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아까 봤듯이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 잔금도 받을 권한이 있잖아요. 파산했으면 대리인이 돈이 급하겠죠. 그러면 횡령 사건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본인한테 안 주고. 그래서 그냥 데리고 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대리인이 사망했거나 또는 성년 후견이 개시됐거나 막 갔거나 또는 파산, 거지되면 법이 대리권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본인은 사망한 가지. 결국은 이거 외워야 돼요. 근데 이해하면서 외우면 돼요. 막 가서 거지됐어. 소멸. 그러면 돼요. 자, 이게 공통 소멸 사유. 막 가서 거지됐어. 그러면 소멸. 이해한 거야. 이건 이해한 거고. 근데 우리 법 시험은 그대로 나오니까 성년 후견 개시하면 막 갔어. 파산 글자 보면 거지됐어. 그럼 소멸시켜야지. 본인을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임의대리 특유 소멸 사유가 있어요. 임의대리에만 특유한 소멸 사유. 이건 설명하고 법점은 볼게요. 임의대리에만 있는 특유한 소멸 사유 두 개예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했거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했거나 또는 갑이 숙권행위를 거두어 드립니다. 숙권행위를 철회 거두어 드렸거나. 자, 이것부터 하죠. 숙권행위. 자, 갑이 을에게 내 아파트 팔아줘. 이게 숙권행위죠. 내 아파트 팔아줘. 법률행위인데 그걸 철회. 철회는 항상 거두어 드리는 거야. 즉 내 아파트 팔지 마. 숙권행위를 없애버린 거예요. 철회하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숙권행위, 아파트 팔아줘, 대리권을 수여한 법률행위를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소멸. 이해가요? 숙권행위 철회하면 대리권 소멸합니다. 숙권행위 어디에서만 나와요? 임의대리만 나오지. 숙권행위가 뭐예요?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로 태어난 대리가 임의대리. 그러니까 임의대리에게 내가 준 대리권 수여한다는 행위, 숙권행위를 거두어 드렸죠? 소멸하겠지. 거두어 드렸는데. 그 다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가 뭐냐? 보통 대리권 줄 때 뭘 줘요? 을한테 위임장 주지. 보통 우리 동사무소 갈 때 위임장 가지고 가잖아요. 대리인으로 갈 때 위임장을 준다는 얘기는 여기 이 말이 숨어 있어. 갑과 을 사이에서는 위임 계약을 했다라는 말이 생각돼 있어요. 위임 계약에 따라 위임장이 발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는 내 아파트 팔아줘. 이게 다 위임계약이에요. 위임계약.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 계약이 있어요. 대표가 위임계약 또는 회사 직원이 계약할 수 있죠. 이걸 고용계약이라고 해요. 즉 우리 취직한 거 고용 이런 거 본인과 대리인 사이 기본적 법률관계라고 해요. 위임장 줬다. 이게 뭐냐? 위임계약. 이게 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이 발생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해요. 그러면 원인된 법률관계 이걸 하나만 기억하면 돼. 위임계약. 내가 을에게 내 아파트 팔아줘. 위임했죠? 이게 위임계약. 별거 없어요. 내 아파트 팔아줘. 그게 위임이야. 이 위임계약이 종료됐대. 즉 아파트 팔아줘. 이 위임계약이 끝났다는 얘기지. 그러면 대리권 소멸시켜야지. 그래서 임의대리 특유소멸사는 두 개. 하나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했거나 하나는 숙권행위를 거두어 드렸거나 숙권행위 처리. 그대로.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봐요. 제목이 법조문 임의대리 종료예요. 즉 임의대리에서만 나오는 소멸사유예요. 자, 법조문이 살짝 어려워요. 법률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은 자, 법률행위로 태어난 대리권을 뭐로 쓴 대리권? 임의대리권. 이런 걸 빨리빨리 이해해야 돼. 대리권은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규정이죠. 그게 임의대리, 법정대리. 그러면 법률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 하면 빨리 아하, 임의대리권은 이렇게 읽으시고 자,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한다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밑줄.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거기만 밑줄 하는 거야. 그래서 임의대리 첫 번째
특유 소멸 사유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그대로 밑줄. 또 그 원인된 위임계약 법률관계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했네요. 밑줄. 수권행위 철회했네요. 거둬들였네요. 그때도 당연히 거둬들였으니까 소멸. 결국 임의대리 특유 소멸 사유는 이제 내용 가봐요. 2번. 임의대리에만 있는 소멸 사유. 밑줄.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났네요. 수권행위 철회했네요. 수권행위 철회. 그러면 원인된 법률관계 밑에 써놔야지. 위임계약. 그래 이해가 되지. 원인된 법률관계 뭔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그렇지. 위임장 줬으니까 위임계약이 있었겠군. 그 위임계약이 종료했군. 그러면 대리권도 소멸시킨다. 자, 우리 시험은 위임계약 종료 이딴 거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온다?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또는 수권행위 철회. 법조문 그대로 나와. 법조문. 이해를 위해서 위임계약을 제가 했을 뿐 시험에는 안 나와요. 위임계약 같은 거. 고용계 안 나와. 이해를 위해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민법이 정한 대리권 소멸 사유예요. 그럼 뭐가 잘 나오냐? 위가 잘 나와. 위가. 반드시 외워야 돼.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인은 세 가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자, 그러면 이제 1번 봐요. 밑줄.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 소멸사유예요. 밑줄 하시고. 자, 그대로 법조면 본인 사망 한 가지. 밑줄. 대리는 세 가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법조문하고 똑같죠? 이제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봐요. 대리인이 한정후견이 개시됐다. 밑줄.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이거까지 시험 나오는 거야. 소멸사유 아니다. 30회 때 나왔네. 그래서 성년후견 개시, 파산이 소멸사유고 한정후견 개시는 소멸사유 아니에요. 안정해 놨잖아. 성년후견 개시와 완전히 달라요. 한정후견 개시는. 자, 이렇게 해서 대리권 소멸했어요. 이런 데는 제가 별 세게 박지 않아요. 왜? 자주 나오지 않거든. 나오면 나온다는 얘기지. 자, 이제 왼쪽 가요. 대리권의 남용. 자, 한번 봐봐요. 이제 여기 대리권에서 마지막 대리권안의 남용이란 게 뭐냐? 대리권의 남용. 일단은 대리인이 지 권한 범위 내에서 합니다. 대리 권한 범위 내예요. 매매계약이에요. 5개 팔았어요. 그런데 대리인이 중도금, 잔금을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얘가 매매대금 5억을 병으로부터 받은 게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 돈은 갑한테 무통장에 입금해 줘야 되는데 대리인이 글쎄 이걸 횡령해버려요. 갖고 튀었다는 얘기지. 본인한테 안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갖고 튀었다. 이걸 대리권한을 남용했다고 그래요. 남용이면은 대리인이 이 말이 반드시 나와. 자기 이익을 위해 본인 이익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행사했을 때 그걸 남용했다고요.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 자기 이익. 횡령사건 기억하세요. 횡령. 자, 이제 효과예요. 그러면 병이 그래요. 갑 소유권 등기 넘겨요. 근데 갑은 매매대금을 한 푼도 원로부터 못 받았죠. 그러니까 갑이 병, 내 대리인이 매매대금 5억을 갖고 튀었어. 나 한 푼도 못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못 넘겨. 할 수 있느냐 문제야. 즉 대리인이 지 대리권한을 남용했을 때 이 매매계약, 남용에 따른 이 매매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유효인지 효력이 없는지 무효인지. 효력이 미친다면 돈 한 푼 못 받아도 소유권 넘겨야 된다는 얘기고, 미치지 않는다면 못 줘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어떨까? 얘는 소유권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우 안 넘겨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 즉 대리권 남용했을 때 이 매매계약이 본인에게 유효인지 무효인지예요.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넘겨야 된다는 얘기고, 유니까 채권 있잖아요. 넘겨? 채권 있다는 얘기예요. 무효란 얘기는
안 넘겨도 없으니까. 주세요 할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으니까. 유효입니다. 결론은 본인에게 그대로 유효해요. 왜 그러느냐? 이거야. 대리권 범위 내에서 계약했어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 본인에게 유효. 설사 지가 날랐다 하더라도, 설사 권한을 남용했다 하더라도 이 남용이란 것은 권한 범위 내에 나오는 말이에요. 남용. 권한 범위 내에서 했지만 지익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지. 따라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원칙 본인에게 유효. 즉 돈 한 푼 못 받고 얘는 갖고 튀었다는 얘기지. 외국으로 튀었어요. 그래도 소유권 넘겨줘야 돼요. 단 예외가 있어요. 상대방이 병이 대리인 이놈이 지 대리 권한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즉 갖고 튄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 나와요 세트로. 그렇지. 알았거나 남 이게 붙어 세트로.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다면 예외 본인에게 무효가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아요. 즉 상대방이 갖고 튄다는 거 알았대. 그럼 이놈 법은 부호하지 않아요. 또 몰랐지만 알 수 있었대. 선의과실이죠.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항상 몰랐지만 잘못 있는 경우. 선의과실. 잘못 있죠. 잘못 있는 상대방 도와주지 않아요. 이때는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인에게 무효예요. 그러면 우리 어디선가 들어봤어. 대리권한을 남용한 경우 원칙 유효. 본인에게. 하지만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여기 있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어디서 들어봤어요? 비진이 의사표시. 그래서 대리권 남용의 경우 진이 아닌 의사표시 법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그 말이 나와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법 조문을 그대로 갖다 적용시켜줘. 원칙 본인에게 유효.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 진이를 남용 사실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 이놈이 지 대리권한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겠죠? 무야, 무. 그러니까 채권 없지. 소유권 넘겨 할 권리가 없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시험 이것만 나와요. 원칙 유효. 남용 사실을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무효니까 이 경우라면 본인은 병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나와. 책임지지 않는다. 왜? 채무가 없으니까, 무니까. 소유권 넘겨줄 필요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대로 남용은 이것만 하면 돼요. 원칙 대리권 범위 내기 때문에 원칙 유효. 본인에게 유효. 넘겨야 돼. 하지만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이 규정에 따라 무효. 책임지지 않는다. 자, 봐요. 의 대리권 남용 왼쪽이에요.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대리 권한 내에서 밑줄. 대리 권한 내에서 하는 거야. 대리권 범위 내에서. 근데 대리인 자신 또는 지 애인의 이익을 위해 그거예요. 대리인 자신 이익 여기를 밑줄 쳐요. 이 말이 반드시 떠요. 시험쯤은.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 계약했네요. 즉 대리인의 밑줄 배임행위 배신 때렸다 그 말이에요. 배임은 배신행위를 말해요. 따라서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대리인이 배임했다, 배임 이런 단어가 뜨면 빨리 동네가 어디다? 대리권 남용 동네다. 그러면 이제 효과. 시험은 2번이 나와요. 자, 어디까지나 얘는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죠? 따라서 원칙. 자, 원칙 본인에게 책임진다. 거기다 유효라고 적으세요. 왼쪽에 여백에. 원칙 본인에게 유효. 유효니까 책임진다지. 유효. 그러나 상대방 병이 의뢰 대리권 남용 사실을 자 밑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 그래서 제목이 비진이 의사표시 유추 적용. 그러니까 제목까지 봐야 돼. 제목까지. 여기다 별 3개 하십니다. 2번에 1번. 제목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 규정을 갖다 쓴다. 이걸 유추해서 적용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1번 의의하고 대리인 자기 이익 또는 3자 지 애인 이익을 위해 지 범위 내에서 했지만 지 이익을 위해서 배신 때렸다. 배임이라는 두 글자가 반드시 떠요. 대리인 자기 그러면 빨리 대리권 남용이군. 효과 원칙 본인에게 유효. 하지만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 본인에게 무효니까 효과 없다. 그 밑에 써요. 본인은 이거 저거. 우리 시험 이게 나왔어.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무효니까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지. 책임, 소유권 넘겨줄 의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아요. 언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병을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진이하고 똑같아. 원칙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 무효. 나중에는 제가 이제 알 무효 그러게 가요. 지금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계속해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 2번에 1번이 별 3개예요. 이것도 한 4번쯤 나왔어요. 뭐가 나오느냐? 원칙보다 단서가 나와.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 무효란 얘기는 본인은 소유권 넘겨줄 책임이 없다. 이것까지 완전히 훈련해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봐요. 대리권. 대리권은 발생, 범위, 제한, 소멸, 남용 중 대리권의 범위, 제한, 특히 자기계약 쌍방들이 여기하고 수인의 대인이 제일 잘 나와요. 여기 범위도 아까 봤던 판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 있다.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지만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하지만 보존행위 보존해야 되니까 이런 제한이 없지.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얘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나와요. 예외 외워야 돼요. 본인이 허락했거나 또는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자기이기 때문에 이 채무는 본인의 갑에 대한 채무야. 갑의 을에 대한 채무이행은 지가 인출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기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훨씬 잘 나와. 수인의 대리인 각자 대리가 원칙. 여기서 가장 많은 게 이거예요. 대리권에서 가장 많은 게 수인의 대리인 각자 대리가 원칙. 이게 한 6번 나오고 두 번째가 얘.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다. 이건 판례. 이건 법 조문. 그 다음 대리권 남용이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 비진이 의사표시 법규정 유추정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얘들이 가장 많이 나왔고 채무이행이 나와요. 허락은 안 나와요. 왜? 본인이 허락했으면 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나오면 채무이행이 나와. 그렇게 자주는 안 나와요. 자기계약 쌍방들이 안 돼 외우시고 예외 외우시고 이건 법조문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외워야 돼요. 이건 판례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건 판례야 판례. 그래서 이것도 판례예요. 공통점이야. 판례가 잘 나와. 그죠? 중요한 판례 나온 놈 계속 나와요. 이거 5번, 이건 4번. 얘는 법조문 6번. 법조문도 잘 나오고. 그래서 나오는 놈이 계속 나와. 안 나온 놈은 안 나와요. 안 나온 놈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년 안에 끝내려면. 나온 놈만 실수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60점을 넘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안 나온 놈들도 많아요. 그런 거 제가 수업 중에 하지 않은 내용은 하지 말길 바라요. 시험 합격 고득점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방해. 왜?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걸 막 읽어보잖아. 시간을 뺏는 거예요, 걔들이. 차라리 이걸 5번이 외워버려. 시험 점수 잘 나오려면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그래요. 10분간 쉬고 이제 대리행위로 갈 거예요.